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5GT를 중고로 업어왔을 때 뭔가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혹은 컨디션을 끌어올리게 된 수리한, 정비한 그런 비용들, 그런 부품이나 비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모든 차를 대변한다거나 그런 지표가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5GT 구매를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수입차를 구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정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 차를 보러 갔을 때, 그때 이제 보고 하체를 띄웠죠. 띄웠을 때 언더커버 자체에 누유가 되게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전에 이미 누유를 다 잡았다, 누유는 없다 라고 하시길래 나는 봐야겠다, 성능 기록지에도 누유 없음으로 떠있고 하지만 내 눈으로 봐야겠다 해서 띄웠죠. 띄워서 언더커버 탈거하고 보니까 누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요. 그래서 바로 누유를 잡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누유는 보통 가스켓 교체하는 방법으로 잡는 방식이고, 그러면서 제가 승차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식이 있고 키로수가 있으니까 다음으로 바로 작업을 한 건 엔진 미미를 교체를 합니다. 마운트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엔진 마운트를 교체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이거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외하고 할게요. 소모품류들, 타이어, 케미컬류 이런 거는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뭐였지? 그 다음에 차량을 그냥 뒤에 놨다가 브레이크 밟고, 뒤에 놨다 브레이크 밟고, 요것만 해도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인데, 딱 밟았을 때 꿀렁 사람이 체감을 해요. 그 얘기는 결국 이 하부가 사망을 했다는 거거든요. 속도 빠르게 달리다가 막 급브레이크 밟아서 막 이 쏠림이 아니라 하체 부품들이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헐거워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고, 그런 움직임이 나는 거고, 소리도 찌그덩 하면서, 그래서 하부도 한번 싹터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정비소에 들어갑니다. 정비소에 가서 이제 검사를 맡게 되는데 사실 조금 떨렸죠. 어쨌든 가장 크고 많이 비용이 지출될 거니까. 그래서 견적을 받고 차량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뭔가 그런 걸 위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게, 지금 보면 제가 요걸 다 안 버려요. 정비하는 것들을 안 버리고 있는데, 처음 거는 솔직히 제가 버렸어요. 마운트 교체 때는 정확히 말하면 버린 게 아니라 못 받았어요. 받질 못해서, 달라고 하면은 주는데 그날 자체가 제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냥 결제하고 수고하세요 이러고 나오느라 못 받아서, 그거는 마운트는 지금 없는데 따로 저는 어플에 차계부를 적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명세서를 보고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냉각수 보조 탱크가 터졌어요. 탱크가 이제 갈라지고 부식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냉각수가 조금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탱크, 그리고 히터가 이 아래쪽으로, 운전석 아래쪽으로 있는 건데, 이제 히터 밸브라고 해요. 히터 밸브가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갔어요. 근데 그 나간 게 되게 웃긴 게, 양쪽이 다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게 오토잖아요. 오토다 보니까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서로 내 맘대로 틀 수 있는데, 조수석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내 쪽은 찬바람만 나와. 이게 너무 추워요, 겨울에. 처음에 그래서 엉뜨만 하고 다녔어요. 엉뜨만 하다가 공기 자체가 너무 추우니까 너무 불편하다 싶어서, 뭐 차량 성능과는 그렇게 막 그건 아니지만 내 성능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히터 밸브를 교체를 하고, 냉각수 보조 탱크가 넘쳤으니 당연히 냉각수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퍼지 밸브라고 환기 라인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고등이 떴어요. 경고등이 떠서 한번 싹터리 할 겸 해서 겸사겸사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ODB 스캐너로 이렇게 물려봤을 때 환기 쪽에 문제, 그 에러 코드가 떠서 뭘까 하고 고민해서 이제 가본 건데, 진단하기로는 이제 퍼지 밸브 문제로 해서 퍼지 밸브를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체 싹터리 했습니다. 로우암, 텐션 스트럿,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그걸 제거했으니까 휠 얼라이도 다시 보고, 수리를 하면서 점검하다 보니까 드라이브 벨트가 교체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서 뜯은 김에 같이 교체를 했어요. 그냥 요렇게 해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크게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지는 알았으니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사실 정말 궁금하실 거잖아요. 금액 같은 경우는 사실 업체마다 다르고 부품마다 다르고, 부품도 이제 정품이냐 OEM이냐에 따라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OEM도 어차피 하나가 아니라 OEM 안에서도 회사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금액이다, 뭐 그 영상에서는 내가 이 금액에 봤는데 왜 나는 그 금액에 안 해주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략 요 정도는 생각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누유 같은 경우 이제 가스켓 교체하는 비용은 빵원입니다. 그거는 이제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증보험이 있어요.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은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 미미, 엔진 마운트 교체를 했죠. 마운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막 저렴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 누유 잡아주는 업체에서 이렇게 말해서 그냥 했어요. 솔직히 그냥 그거는 그렇다고 막 엄청 비싸게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마운트에 50만원 쓰고, 뒤에는 이제 냉각수 보조 탱크 교체하는 거 15만원, 그리고 히터 밸브, 그 아까 에어컨이랑 히터랑 그 안에 조절해주는 그 밸브가 22만원, 퍼즈 밸브, 환기 라인,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엔진 경고등을 뜨게 만든 퍼즈 밸브 28만원, 그리고 로어암은 하나하나에서 44만원이에요. 그리고 텐션 스트럿 부싱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20만원,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어셈블리는 이게 비싸요. 스테빌라이저가 비싸. 스테빌라이저는 뭐 부싱이나 이런 것만 따로 나오지 않고, 물론 전차종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완자로 나와요. 통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쇠막대기가 45만원, 그리고 드라이브 벨트 세트 요게 30만원, 케미컬이나 뭐 타이어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300에서 한 350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중고차를 업어 오시면 연식에 따라서 물론 수리해야 될 게 더 적기는 하지만, 진짜 이게 타이밍 잘못된 거를 업어 오시면 돈 정말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내가 최대치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어떤 차를 업어 오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 된 S클래스 이런 거 갖고 오면 정말 많이 들어요, 비용이. 20년 된 S클래스나 지금 현 시대의 S클래스나 부품 가격은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싸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S클래스가 가격이 얼마네? 이거보다는 이거의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 거고, 유지비에 기름값도 드니까 기름값 정도는 알아보시고, 요 정도까지 해서 내가 이거를 업어와도 무리가 없겠다 싶은 정도? 이 이후로 뭐 수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영상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컨텐츠를 뽑아야 되는데 딱 가지고 와서 한 1년 가량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수리비가 요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답변이 됐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일일이 부품 다 구매해서 발품 팔아서 다 산 다음에 뭐 내가 직접 한다거나 공임나라 간다거나 뭐 이러면 좀 더 저렴할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일 같은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공임나라를 가서 하든 뭐 이게 별 상관이 없는데, 근데 부품 같은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비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이 하는 거는, 일단 저 같은 경우 제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일단 실력이 미케닉 분들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미케닉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일단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타이어를 내가 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자키가 있어야죠. 근데 뭐 그런 것들 장비들을 사고 하다 보면 비용도 드는데 시간도 더 많이 들죠, 작업자분들보다. 그렇게 수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이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 정말 교체하기 편한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품을 내가 사서 공인비를 주고 하는 거. 이게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조금 저렴해질 수는 있는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정품이 됐든 뭐 OEM 제품이 됐든 뭐 모든 게 다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미케닉 분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저렴하게 하려고 하면 정품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뭐 저만 해도 요 수리 들어갔던 거 중에서 뭐 로어암이랑 스테빌라이저랑 이런 거 되게 좀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려고 해서 제가 사갔어. 혹은 밸브류들, 그런 걸 샀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말 신기하게도 이 차가 호환을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미케닉 분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부품을 까서 꼈다가 뺐으니 환불도 안 돼. 환불도 안 되는데 그럼 이거에 맞는 걸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결국 2배로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하다가, 저는 그렇게 잘 안 하니까 별 신경 안 쓰다가, 이 냉각수 탱크가 진짜 치사한 게, 얘네가 상식적으로 탱크를 사면 아니 뚜껑을 줘야 되잖아. 근데 뚜껑 따로 탱크 따로 팔아요. 근데 주문 넣었을 때 그거를 이제 탱크만 주문을 해가지고 탱크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체하는 그 부품에 뚜껑도 이제 다 사갔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단 이거 덮고, 뭐 어려운 작업 아니니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사서 제가 끼고 그렇게 할게요 하고서는, 진짜 OEM이지만 결국엔 사실 그게 정품이죠. 걔네가 BMW한테 납품을 하니까 사서 꼈는데 현상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냉각수 탱크가 터지진 않는데 이게 100% 딱 잠기질 않으니까 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수 부족이 뜨는 거예요. 탱크를 이제 갈았는데 냉각수가 부족하다?
뭐지 하고 본넷을 열었더니 냉각수가 이렇게 푹 샜어요. 진짜 그때 이런 거구나. 근데 심지어 그 제품을 그러면 까서 뭐 냉각수 다 묻고 그거 어떻게 내가 환불해요. 물론 비싼 비용은 아니었죠. 뚜껑 그래봤자 뭐 얼마 한다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뭐 이미 가슴에서 지웠습니다. 그런 배움에 있어서는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센터에 맡겨서 센터 걸로 딱 교체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AS 해요. 그럼 나는 비용이 들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비용이 들어야죠. 만약에 또 그럼 저는 돈을 또 쓰는 거니까 그럼 스트레스가 되고, 돈을 또 쓰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그게 뭐 대단한 부품도 아닌데 계속 그거 하나 붙잡고 뚜껑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여서, 그래서 반대로 요번에 한번 제가 올렸던 이 영상 중에서 엔진 체크 등이 들어서 센터를 간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그 부분은 이미 그때 엔진 체크 등이 떠서 다시 가서 보고 뭐 이게 이상인 것 같진 않지만 교체한 내역을 봤을 때, 그리고 같은 코드가 떠서 퍼지 밸브가 이상 있는 것 같다 해서 퍼지 밸브는 다시 그냥 보내고 새 제품 받아서 신품 다시 끼고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건 비용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해라 라고 이렇게 정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이 잘 감안하셔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라는 거는 어차피 신차도 아니고 저렇게 수리해서 타는 맛이 있어요. 그러면 컨디션이 올라가는 걸 내가 체감을 하거든요. 물론 신차도 확률은 낮지만 뽑자마자 센터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돈은 안 들어도 차주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차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타면 안 되니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니까, 좋게 잘 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되고, 그리고 일상에서 좀 더 필요하게 그렇게 카라이프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5GT를 운행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투자했던 그 수리비 내역이고요. 대충 이렇게 들겠구나 정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